자,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막대 그래프부터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일단 4과목의 점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의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그래프로 표시할지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E 투서부터 I 29까지 E 투서부터 I 29까지 그러니까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라고 있는 제목이 있는 것서부터 마지막 학생의 점수까지 범위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메뉴에 가서 원하는 차트를 만들 건데요. 자, 물론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걸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뭘 먹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대충 결정을 하고 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뉴를 안 보진 않죠. 자,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추천 차트라는 게 있어요. 추천 차트를 클릭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면 어떻겠니?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셰프 추천 메뉴예요. 자, 그것만 보지 말고 여러가지 모든 종류의 차트를 다 보고 싶으면 모든 차트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여러가지 모양의 차트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각 종류, 유형별로 차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차트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것들 중에서 우리는 어차피 막대 그래프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세로 막대형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세로 막대형 안에는 7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앞에 3개는 2차원 그리고 그 다음 4개는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은 평면의 모양으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3차원은 입체감이 있게 되는데 3차원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그거 하나를 제외하곤 나머지 2차원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입체감을 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원에서도 보게 되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각각의 값마다 막대를 별도로 갖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것들은 그 값들을 누적을 한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것도 차이가 있죠. 두 번째 것들의 막대는 높이가 좀 다른데 세 번째 거의 막대는 똑같아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값들을 누적을 했는데 그 각각의 합을 100이라고 놓고 보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얘네들이 전체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4번째에 있는 거를 써보도록 하죠. 4번째에 있는 걸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해요. 3차원 묶음 세로 막대형 이런 걸 선택을 하도록 하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스파크라인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트를 위한 메뉴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거의 모양을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자, 지금 요 X축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나요? 이름들이 나타나 있죠. 이 이름들. 자, 기본적으로 가로축에는 어떤 것들의 값들이 나타나느냐면 선택한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있는 값들이 가로축에 나타나게 돼요. 가로축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애들을 범례라고 불러요. 범례. 그러니까 어떤 막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범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이름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것은 뭘 나타내냐면 선택한 범위의 첫 번째 행에 있던 값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각 열에 있는 값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돼요.
자, 각 열에 있는 값들이 모여있는 걸, 이걸 보고 우리는 계열이라고 불러요. 계열. 영어는 시리즈. 계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자, 각 계열은 막대로 표시가 되는 값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계열이 몇 개가 있어요? 4개의 계열이 있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의 계열이 있는 거죠. 자,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선택한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있는 값들은 가로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부터 쭉 있는 애들은 다 뭐? 막대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각 열을 대표하는 이름으로는 첫 번째 행에 있는 값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애들이 그 이름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모양이 지금 간단하게 차트가 만들어졌지만 이 모양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좀 조잡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고쳐볼 건데 지금은 너무 좁으니까 얘를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뭘 선택하냐면 메뉴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는 워크시트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새 시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하고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커지게 돼요. 좀 다루기가 쉽겠죠. 자, 이제 자, 이제 마우스를 살살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같은 경우 마우스 포인터 밑에 보게 되면 뭐라 써 있냐면 계열, 수학, 요소, 김국진, 각 9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다른 곳에 한번 옮겨 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차트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또 뭐 여기는 뭐 세로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차트가 한 덩어리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여러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트의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얘네들을 각각 얘네들의 각 요소들의 서식을 바꾸어 가면서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각 요소들의 서식을 고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서식창을 띄우면 되는데 그 서식창을 띄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내가 각축, 세로축 위에 마우스를 놨을 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축, 서식 이런 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걸 다루면 될 거고 이런 서식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또 그 서식창의 제목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한 애들의 서식창이 보이게 되고요. 자, 서식창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얘를 여기 X 받는 게 있죠? 클릭하시게 되면 서식창이 사라지게 돼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서식창을 띄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여기 지금 각축이 있어요. 여기 얘를 오른쪽 단추로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단축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나타나는 모든 단축 메뉴의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뭐뭐뭐 서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은 축 서식이죠? 축 서식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또 서식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서식창을 띄우고요. 작업을 하시면 되죠. 자, 차트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예, 차트의 이름을 클릭 성적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아래쪽에 이름들이 좀 삐뚤어져 있어요. 자, 아래쪽 이름들이 삐뚤어져 있어요. 자, 이 삐뚤어져 있는 이유는 칸이 좁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다 모두 제대로 보이도록 한번 해봐요. 자, 이 이름을 하나 클릭 그냥 해볼까요? 그냥 클릭.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가로축이기 때문에 각축이기 때문에 이제 축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4가지가 있어요. 페인트 통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워낙에 많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골라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맞춤이 되어 있죠? 맞춤? 현재 텍스트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바꿔볼까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걸 세로로 바꾸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세로로 서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사람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막대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근데 이번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여기다가 총점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총점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총점. 자, 총점을 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떤 걸 이용하면 되냐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찾았어요? 자,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클릭해 보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지가 표시가 되죠. 이 선택된 부분의 주소가 여기 차트 데이터 범위에 나타나게 돼요.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것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요? 계열에 넣어서 계열.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름들이 나와 있죠. 이런 애들은 가로축의 레이블. 이 첫 번째 열에 있던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총점을 추가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추가 단추도 있고 편집 단추도 있고 제거도 있어요. 자, 어떤 건지 다 의미는 알겠죠. 자, 총점을 추가하려고 하면 추가 단추를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가 좋으냐면 범위를 새로 정하는 것이 더 편해요. 범위를 새로 정하는 것이. 그래서 요 차트 데이터 범위 요 부분을 딜리트 키로 지우시고 범위를 다시 선택을 하도록 하죠. 어디서부터? E2 이름부터 총점까지 E2부터 J29까지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범 내 항목 이쪽에 총점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총점이 추가가 됐죠. 자, 근데 보니까 음지식물, 양지식물처럼 높이가 달라요. 자, 왜 그럴까요? 그죠? 총점은 400점 만점이고 나머지 건 10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같이 이쪽에 있는 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면 자, 한 가지 방법은 총점은 400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다른 애를 별도의 축을 하나 주도록 하는 거예요. 별도의 축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쪽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100점짜리, 이쪽은 400점짜리 이렇게 축을 하나 더 주도록 해요. 그래서 이런 축들을 이제 보조축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본축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축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가 몇 차원 차트죠? 지금 만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2차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차원이에요. 아까 그랬죠? 3차원 묶음 세로 막대형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입체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축을 하나 더 주는 경우에는 3차원인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3차원인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서부터는 똑같은 결과를 얻는 과정을 두 가지로 해보려고 해요. 두 가지로. 자, 한번 하고 또 한번 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일단 먼저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3차원에서는 안 되고 2차원에서만 되니까 얘를 뭘로? 2차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2차원 차트로 바꿔줘야 돼요. 자, 차트의 종류를 바꾸고자 할 때는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요 단추를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보시게 되면 현재 뭘로 돼 있죠? 3차원 묶음 세로 막대로 돼 있어요. 얘를 2차원으로 첫 번째 있는 거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줘요. 이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2차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까 있던 입체감은 사라지고 평면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면이 2차원이 됐으니까 축을 하나 더 세울 수가 있죠. 누구를 위한 축인가요? 종점을 위한 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른쪽에 서식창이 있으니까 얘를 한번 클릭해봐요. 총점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현재 자 계열 옵션에 데이터 계열 서식돼 있죠. 자, 데이터 계열이 뭐라고 했어요? 계열이 뭐라고 했죠? 값들이 여러 개 있는 게 계열이라고 했어요. 값들이 여러 개 있는 거. 자, 지금 총점을 하나 클릭해 보게 되니까 잠자리들이 앉았어요. 그렇죠? 잠자리들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어떤 애들은 물론 잠자리가 앉은 막대도 있고 앉지 않은 막대도 있지만 여러 개의 막대들의 그 잠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전체가 다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체라는 얘기는 데이터 계열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하나만 더 클릭해 볼까요? 아무거나 하나만. 자,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만 있어요. 자, 오른쪽에 서식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계열은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과 이런 애들 값 전체. 데이터 요소는 값 1개 이런 거죠. 자, 다시 총점 전체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어있는 한번 클릭하고 다시 자, 이거 총점 한번 막대기 하나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계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뭘로 되어 있죠? 기본축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축. 뭘로? 보조축으로 하시게 되면 그러면 오른쪽에 축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높이가 얼추 비슷해져요.